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시에 건설할 신규 팹 M15X를 국내 D램 생산기지로 결정하고 향후에 20조 원 상당을 투입한다는 소식인데요. HBM 등 차세대 D램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급증하는 인공지능 수요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현재 회사는 이달 말부터 팹 건설 공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고요. 내년 11월 준공 이후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장비 투자도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장기적으로는 M15X에 총 2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해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따라서 회사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 준공 전에 청주 M15X에서 신규 D램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M15X는 TSV 캐파를 확장 중인 M15와 임접해 있기 때문에 HBM에 대한 생산을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데요. M15X와 함께 SK하이닉스는 120조 원이 투입되는 용인 클러스터 계획 등 국내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광노정 사장에 따르면 M15X는 전 세계 AI 메모리를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 거듭나서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련해서는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인 만큼 함께 반응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내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현대자동차의 대형 플래그십 전기 SUV 아이오닉 9에 SK온이 생산하는 고성능 하이니켈 NCM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온은 충남 서산 공장 증설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도 착수했는데요. 이번에 배터리 공급을 위한 협의를 현대차와 SK온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SK온 서산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신차에 탑재되는 안이 현재는 유력합니다. SK온은 일단 기존의 생산 라인에서 신차 등에 탑재될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내년도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준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SK온 서산 공장은 화학물질 취급과 전기공사 등 이 전기 증설에 필요한 시설 공급 협의를 마치고 서산시청으로부터 건축 공사를 위한 안전 계획을 최근에 승인받았습니다. 아이오닉 9이 SK온의 고성능 하이니켈 NCM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에 주행 가능 거리는 400km 후반에서 500km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이미 현대차가 아이오닉5나 GV60, 70 그리고 EG80 등 모델에도 SK온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으로 함께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한 매체 단독 보도로 살펴보실 텐데요. 지금 식품업계가 필수 원재료인 정제염이 부족해서 제품 생산을 중단해야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국내 유일인 정제염 공급업체가 중대재해 사고 때문에 공장 가동을 열흘째 멈췄다고 하는데요. 식품업계에 따르면 울산에 있는 업체 한주의 소금 제조 공장에서 지난 15일 해수 취수 시설 정비 작업을 하던 중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울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 판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소금의 생산 방식을 보시면 정제염 그리고 천일염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정제염은 바닷물을 전기로 분해해 인공적으로 소금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한주 역시나 열병합 발전 설비 내에서 나오는 고온의 증기를 이용해 이 해수에서 정제염을 뽑아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주의 소금 공장 가동이 열흘째 멈춰지면서 식품업계로 그대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천일염보다 정제염이 가격이 절반가량으로 훨씬 더 매력적이고요. 불순물이 적고 농도가 균일해 과자와 빵류, 면류, 장류, 김치류 등 거의 모든 식품 제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정제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한주뿐인데요. 지금 고객사도 CJ제일제당을 비롯해서 대상이나 농심, 오뚜기, 롯데제과, SPC 삼립, 동원 F&B 같이 국내의 이 주요 식품 기업들이 모두 고객사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정제염에 대한 사용량 17만 1,467톤 가운데 67%를 한주가 공급하고요. 나머지는 중국 등 해외 등지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67% 물량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업계가 받을 영향이 지금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장 식품주 흐름으로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급된 고객사들 함께 리스트 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인수전에 참여하는데요. IB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이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마감을 한 결과 우리금융을 비롯해 블랙록, 블랙스톤, 콜버스 크레비스 로버츠 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가 인수 경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손해보험사 매물을 검토하기 위해서 인수의향사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예정이고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정 가격 이상의 지출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들 가운데서는 우리금융만 롯데손보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일단 이유를 보시면 2013년에 우리아비바생명을 매각한 이후 5대 금융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금융지주가 보험사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롯데손보는 지난 2019년 JK일 파트너스 인수 이후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서 희망퇴직을 단행했고요. 디지털 전환과 자체 설계사 플랫폼 강화, 상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 체질 개선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롯데손보가 영업이익 3,963억 원, 순이익은 3,016억 원으로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인수전의 결과 함께 끝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우리금융지주와 함께 롯데손해보험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최성환 사업총괄 사장이 총 479억 원 규모의 자사 및 SK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주식은 최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SK네트워크스 주식 678만 1,744주고요. SK 주식 9만 6,304주인데요. 479억 원 규모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최 사장이 지난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SK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최 사장은 최신원 전 회장의 장남이자 최태원 회장의 조카기도 합니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SK네트워크스까지 함께 연결해서 오늘장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다시 IPO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테크가 일반 공모청약에서 1,52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공모청약은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이틀간 집계가 됐고요. 전체 공모 물량의 25%인 75만 주가 대상이었습니다. 이틀간 11억 4,707만 3,720주의 청약 신청 물량이 접수됐고 청약 증거금은 6조 221억 3,703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납입 기일을 거쳐서 오는 5월 3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할 예정입니다. 총 공모 금액은 315억 원, 상장 이후에 예상 시총은 2,304억 원 규모인데요. 지금 민테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의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를 희망 공모밴드 상단을 초과한 1,500원으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015년 설립된 배터리와 ESS 검사 진단 분야 솔루션 기업으로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진단 기술에 AI 기술을 융합한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현재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현대차그룹, 삼성 SDI, SK온, LS 머트리얼즈 등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달 청약일, 이제 상장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요약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